그러면 저희 지금 아까 충분히 신문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요. 제가 주신문상 49항에 관련되는 반대신문과 나머지 그 녹음 파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 그 49항에 보니까 최순실이 재단기금을 1천억 규모까지 늘리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단의 회의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네. 재단 기업 1천억 규모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이죠. 회의록에. 회의록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예. 아니요, 저는 그런 그러면 사항이 없는 회의록에 것 같습니다. 기재된 거는 그럼 뭡니까? 1천억에 기재된. 그건 최순실 씨가 지시해서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그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재산 출연을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네네. 774억 원에 그쳤는 것은 알고 있죠. 그건 저희 거는 288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르 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거는 K스포츠 미르 재단 다 합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네네. 예. 그러고 증인은 그 태국에서 좀 고영태가 태국을 떠날 때 예. 인천공항에 직접 차를 타고 데리고 그 인천공항까지 갔습니까? 예, 제가 최순실 씨가 예, 그것만 묻습니다.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예, 그거 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예, 최순실 씨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JTBC에서 그 기사가 뭐였냐면 고영태와 최순실이 잘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밖에 없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최순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고영태하고 연락되냐? 연락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이래서 지금 나라가 뒤집힐 것 같다. 얘 빨리 찾아라. 찾아서 빨리 외국으로 보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증인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도 직접 나갔죠? 네, 제가 나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처음 검찰에 조사받은 날은 2016년 10월 25일인데 네, 맞습니다. 예. 조사받는 그 이틀 후에 인천공항에서 노승일을 고영태를 만났죠. 네, 고영태를 제가 검사님 방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자, 그거 하고 그다음 내 묻는데요. 네. 증인께서 네. 바로 그날 도착하는 그날 10월 27일 날 네. 오후에 네. 최순실이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하면서 네. 녹음을 하셨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은 부재중 수신이고요. 한 번은 제가 전화합니다. 그러면 예. 한번 네, 네. 했죠. 네. 자, 이것을 USB에 담았죠. 녹음했는 것을. 녹음한 거를 제가 집에서 USB에 담았죠. 네. 자, 그때 녹음할 때 네. 고영태와 고영태의 형 네. 고영수리가 네. 함께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셨죠. 전화. 같은 장소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차가 세 대였거든요. 예. 고영술 차량, 고영태 차량, 예. 또 제가 갔던 차량. 자, 어떻든- 그리고 둘은 고영술의 차에서 앉아 있었고요. 예. 저는 밖에 따로 나와서 예, 통화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었는 건 확실하죠. 네, 그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이 이렇게 USB를 담아가지고 네. 더민주당의 과거의 원내 대표를 지냈던 박영선 의원한테 이 USB를 건넸죠? 네, 제가 건네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언제 어디서 이 USB를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고영태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제가 고영태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영태에게 혹시 박영선 의원님 연락처가 있냐 그랬더니 고영태가 주머니에서 이만큼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님 명함을 찾아서 박영선 의원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박영선 의원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께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을 만난 것은 예. 그 8일, 12일 두 번에 걸쳐서 만났죠. 두 번에 걸쳤는데 그게 8일인지 9일인지는 모르는데 12일은 맞습니다. 10일 맞죠. 네. 그런데 네.
증인이 이 USB가 왜 하필이면 예. 과거에 더민주당 그 원내 대표를 지냈는 기자에게 주질 않고 이렇게 더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어? 백승지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절문하셨거든요. 예. 아니요, 그거 그래서 게 제가 아니죠.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예, 예.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증인. 증인 대통령 측 여기-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서 무리하고 변호사님 질문 그러면 다 끝나셨으면 대통령을 윗버리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예.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이 또 이렇게 7회 진실조서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진실을 고발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조서를 받을 때 검찰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물론 증인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왜 더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이 피청구인 USB를 쪽에서만 서 그렇게 변호사님 그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하셨지 피청구인만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태가요 국정청문회 나와가지고 최순실이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 제가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 잡아드리면요. 고영태는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 하실 거면요. 아니요. 8일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8일날 12일날 만난 게 분명합니다. 서 청문회 언제 변호사님 나갔습니까? 이제 그만 질문하시는 걸로 예. 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네, 한번. 증인도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WK와 관해서 네. 예.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예. 증인 WK 실제로 발생한 수입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거를 제가 회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단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저 변호사님이 여쭤보셔서 그거 계약금에서 발생한 커미션 외에는 없지 않냐. 예.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걸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다. 그래 아까 이제 증인께서 이제 최서원 씨가 이렇게 청와대나 이렇게 막강한 권력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고영태가 국회 청문회에 가가지고 권력 서열 1, 2다 최서원이가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최서원 씨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 WK를 그 회의할 때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아까 최서원 씨라고 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WK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수익이 거의 없는 것은 이것은 그런 권한이 무슨 청와대나 이런 막강한 배경이나 있다 하는 것이 이거하고 전혀 모순되는 얘기인데. 전혀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WK 같은 권력에 엄청난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주가 계속돼 가지고 잘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가 이러면 안 됩니까? GKL이나 포스코 같은 데서는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WK가 자본금 1억짜리 작은 회의를 자주 했다 회사고 했잖아요. 직원이 한 명뿐이 없는데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GKL이나 포스코 같은 공기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받았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런데 WK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20, 30%는 다 K스포츠 재단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게 1월이고요. WK가 만들어진 게 1월이고 지금 이런 사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6개월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폭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그 6개월 만에 그러면은 뭐 수억을 벌어야지 그 말이 성립된다 아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운영비도 안 나왔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운영이 곤란한 정도로 이렇게 사무실 운영이 곤란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공기업들에서 계속해서 그런 용역들을 받고 K스포츠 재단의 어떤 연구 그러니까 용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수억 이상을 벌었을 내 겁니다. 얘기는 권력서역 1이라고 고영태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거하고는 전혀 사례에 맞지 않다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